2025년 12월 4일자로 목동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왔습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신탁보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변호사님 도와주신 덕분에 목동 5단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나왔다는 굉장히 기쁜 의뢰인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동 5단지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해서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 및 예비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과 오랜 기간 상가 합의서안을 작성해왔습니다. 노력한 덕분에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2025년 12월 4일자로 목동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왔습니다. 금일은 목동 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온 김에 신탁사 직접 시행 방식의 재건축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신탁사, 신탁업자 각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근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27조 1항 3호는 시장 분수 등은 다음의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둘째, 신탁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합 설립이 불필요합니다. 신탁사가 직접 시행사로 지정되면 별도의 조합 설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 관리처분 계획 작성, 각종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합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과 조합 시행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신탁 등기, 조합 시행의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원들을 조합에게 소유권을 신탁하는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사 시행의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하게 되며 이는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분할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7조 토지 분할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으로 주택단지 내 아파트 중 특정 동이나 상가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아 주택단지 전체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할 때 그 동의나 상가를 제청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의견 대립이 첨예할 경우에 상가 부지의 토지 분할 논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도시정비법 67조의 토지 분할 청구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분할이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 1항 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이 생략이 돼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전문적인 사업 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분쟁 감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신탁보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율 확보 쟁점에 관해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충분한 동의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산정의 투명성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신탁 계약 내용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신탁 계약의 내용, 특히 신탁 보수,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기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합의서를 사업 초기에 잘 완성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신탁사 직접 시행 재건축은 조합 설립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도로서 사업의 특성과 토지동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운영 방식, 매도 청구, 현금 청산 등 재건축에 관해서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